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간만에 또 팟빵 댓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초에 써주셨는데 이제야 읽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레즈비언 유형 테스트 했던 회차에 김고라니 님께서 들으면서 같이 한 나는 최고 여미새 라고 써주셨는데 결과를 안 적어주셨네요.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성운동도 내가 건강해야 살아나는 법, 복날도 꼭 챙겨서 든든하게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도 써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기자회견 때 쓰러졌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날도 제가 밥 잘 먹고 물 잘 마시고 양산도 잘 챙겼었는데 정말 그 순식간에 어쩌면 그냥 현기증? 요런 것이 일어났던 거라 가지고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여튼 제 방송 들어주시는 감사한 많은 조각님들도 이 뜨거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조만간 저는 진짜 백숙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거 두 소장님하고 얘기했었는데 내가 약간 리프레시 하고 싶거나 좀 기운을 얻고 싶을 때 어떤 음식을 먹냐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백숙을 먹으면 좀 나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백숙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그 여자가 나야 눈물보다 땀이 많은 여자 그 바보가 나야 긴장하면 더 슬퍼지는 걸. 백지영, 김숙, 백숙의 그 여자가 나야였고요. 또 이제 여름을 맞이하여서 백숙을 드실 때에는 이 백지영, 김숙의 그 여자가 나야 한 번씩 꼭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김숙 얘기한 김에 송은이 얘기도 한 게 하고 싶은데 제가 친구들이랑 지방선거 개표방송 그 밤새미를 하고 그 집에서 아점을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이른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집에 그냥 가기가 좀 아쉬워가지고 시간도 있는데 어로드 커피에 그냥 잠깐 들렀다 갈까? 라고 했는데 저하고 같이 밤샘 한 친구 중에서 나도 거기가 궁금했어 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어로드 커피에 그 밤새미를 같이 한 친구랑 둘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비보 사옥 주차장에 볼보가 2대가 있었는데 정작 은희 언니의 볼보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저 혼잣말로 은희 언니 차도 볼보인데 지금은 없네? 하고 어로드에 들어간 거지.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어로드에 갔을 때 충전을 해놨던 선불카드로 음료를 2잔 시키고 그리고 지난번에 뽑기 해가지고 받았던 케이크 쿠폰을 사용해가지고 망고 케이크도 주문을 하고 그걸 먹으면서 한두 시간 정도 늘어져 있었나? 이제 진짜 피곤하다. 우리 집에 가자.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물론 그날이 월요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니들이 녹음을 하러 오는 날이 아니어서 언니를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조차 하지 못한 날이긴 했어. 그래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볼보 지나가는데? 라고 해가지고 옆을 딱 돌아봤더니 은희 언니 차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거 은희 언니 차인데? 라고 하니까 친구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해가지고 차는 되게 큰데 운전석에 사람이 되게 조그맣지 않아? 이러면서 그러면 은희 언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엄청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이제 어로드 앞에 주차를 하고 내리는 것까지 봤는데 뭔가 되게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평소처럼 막 다가가지는 않고 잠깐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언니가 이제 가방을 챙겨서 비보 사옥으로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길래 언니 안녕하세요 하니까 안녕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 바쁘세요 했더니 나 회의 늦었어 라고 하시길래 저는 그냥 바로 포기하고 네 들어가세요 언니 하고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저랑 북구땡님이랑 요새 은희 언니 못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스쳐만 가셔가지고 너무 아쉬웠고요. 근데 또 언니가 회의에 늦었다는데 내 여자의 비즈니스를 망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정말 이성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언니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또 옆에 있던 친구는 오히려 와, 나 연예인 처음 봐 하고 너무 신기해하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 언니 연예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며칠 쉬다가 6월 8일에 연인 간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 재판소원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아무래도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거의 맨날 만나다시피 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6월 2일 유세 때 마지막으로 보고 엄청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웃기겠어. 근데 또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 쓰러진 전적이 있어가지고 저 스스로 혹시 이번에도 그럴까봐 원래는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거의 첫 줄에 잘 서는 편인데 이번 기자회견 때는 두 번째 줄에 섰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빠지려고.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런 일 없이 잘 맞췄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외선이라든지 지금 내리쬐고 있는 이 태양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빛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많이들 맨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맨살 조심하세요. 근데 사실 기자회견 때는 이렇게 늘 뵙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은 혼자 와서 약간 뻘쭘해 하시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기자회견이 끝났는데 혼자 이렇게 두리번거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뭐 늘 항상 언제나 습관처럼 밥 먹고 갈 사람, 차 마시러 갈 사람 이런 걸 했는데 그분이 귀가를 하시진 않는데 약간 두리번거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 괜찮으시면 밥이라도 드시고 가실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밥보다는 카페에 가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랑 원래 알고 있는 친구랑 그다음에 그 처음 오신 분이랑 셋이서 근처 카페에 갔거든요. 와, 근데 거기가 커피 맛집이더라고요. 물론 커피를 잘 마시지 못하는 저는 크림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커피가 뭔가요? 라고 이제 여쭤봐가지고 정말 꾸덕하고 맛있는 크림이 잔뜩 올라간 달달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참 신나게 하고 있었는데 혼자 오신 그분이 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셔가지고 차 시간에 맞춰가지고 보내드려야 했어서 오랫동안 같이 있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나름대로 짧은 시간 동안 이것저것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하고 혹시 다음에 오셨을 때 또 혼자 너무 그러시면 꼭 저 있는지 찾아보시라고 저한테 꼭 오시라고 그렇게 제가 늘 얘기하는데 혼자 와서 약간 민망하다, 좀 심심하다 이런 분들은 제가 그 행사에 참여해 있다는 전제 하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늘 이렇게 뭐 팔짱을 끼고 같이 써드리기도 하고 하다못해 그냥 대화 없이 가만히 같이 있기만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너무 혼자 계시지 말고 같이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달력이 6월 10일에 그 여성의당 유지혜 후보님, 이제는 이제 여성의당의 대변인으로서 다시 복귀를 하신 유지혜 후보님이 이제 지난 선거에 대한 감사 인사 투어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또 다녀왔습니다. 선거 유세만 올 출석이 아니라 감사 인사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해야지만이 이것이 진정한 올콘이 되지 않겠나라는 유지혜의 팬 되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그날 또 하루 종일 집 밖에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가는 식빵 맛집에서 여름 한철 초당 옥수수 식빵을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간식으로 사들고 그리고 얼음물을 챙겨가지고 다녀왔고요. 다만 선거 감사 인사라는 것은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했던 유세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그 인사 장소에 따라가기는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먼발치에서 이제 지켜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맨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한 7, 8시까지 인사를 했나? 그래서 그 마지막 장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의당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관악구, 그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청룡동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이 마지막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마지막까지 이제 그 서울대 입구역에 갔을 때 당원분들도 좀 많이 오셨고, 그리고 진짜 너무 좋았던 게
그 서울대 입구역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여성의 당을 아주 호의적으로 대해주셔가지고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가 다 뿌듯한 거야. 근데 조금 더 특이했던 것은 남자들이 와서 반갑다고 인사도 많이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들 여성의 당이어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성의 당에는 남자 당원도 존재한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는 선거 유세 올콘에 이어서 감사 인사, 요거는 이제 앵콜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전 회차를 참석을 하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즐거운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또 슬슬 돈을 벌러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제가 맨날 첫날 행사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마음 먹고 선거 때 조금 신나게 달린 것도 있어요. 제가 선거 얘기, 뭐 여성의당 얘기 좀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송은이 얘기를 잠깐 하기는 했지만 이제 또 제가 원래 하던 덕질 또 해야죠. 그래서 갑자기 얼마 전부터 은희 언니가 비보 방송이랑 비보TV 영상에서 치지직 라이브를 할 거란 얘기를 했었어요.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은희 언니랑 축구 중계를 같이 보기로 했었는데 이제 거기 조혜련 언니도 같이 나와가지고 아주 재미난 중계 라이브를 해주셨고요. 솔직히 저는 월드컵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데 언니들 얼굴을 보러 들어간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좀 지루하면 잠깐 딴짓을 하다가도 언니들이 흥분을 하면 같이 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언니들 해설이 그 TV에서 해설해주는 그 전문 해설위원들보다 훨씬 재미있었어. 그리고 아마 그 다음 경기는 은희 언니가 전지적 참견 시점 녹화가 있는 날이라서 같이 라이브는 못 하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언니가 아니고서는 저도 월드컵에 큰 관심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공지를 해주시면 그날 가서 같이 보는 거고요. 아니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정말 책 얘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또 책 한 권을 펀딩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 개인적으로 아마 방송에서도 제일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 라는 책을 제가 엄청 좋아하고 저 혼자 되게 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여러 권 사서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고 뭐 관련 행사가 있다 그러면 계속 찾아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또 라우더북스에서 이젠 진짜 남자 안 만날 거야 라는 엔솔로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만화 3개, 소설 3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개의 작품 중에 제가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 산호 작가님의 작품도 있다고 해서 정말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사실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남자 안 만날 거야. 요게 2개가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최근에 라우더북스 민지영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 라우더 비디오에 이번 엔솔로지에 참여하시는 작가님 2분이 나오셔가지고 덕질이라던가 뭐 덕후토크 이런 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저하고는 덕질하는 결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지만 그 덕질이라는 거에 대한 공통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책이 나오게 되면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냥 일상이 또 뭐가 있었을까? 아, 이거 정말 일상 오브 일상인데 여러분 고유가 지원금 다 쓰셨어요? 저는 조금밖에 안 먹은 것 같은데 10만 원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거의 먹는 데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4,300원이 남았을 때 동전 노래방에 가가지고 다 썼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집 밖으로 잘 안 나오는 극내향 인간인 저의 친언니한테 노래방 가자고 계속 들쑤셔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노래방에 갔다가 다이소에 구경을 갔는데 그 왜 때마다 나오는 신제품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연보라 색깔의
베개가 있길래 그거를 하나 사왔는데 베개 자체가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 색깔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냥 쓰는 데까지만 쓰지 뭐 라는 생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큰 덕질 이슈였던 얘기를 해야겠지요. 제목도 아예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6월 13일 토요일에 비욘세님 특강이랑 영희 페스티벌이 있었는데요. 그 영희 페스티벌이 딱 2군데에 광고를 넣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영혼의 노숙자랑 비밀보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비보를 듣다가 영희 페스티벌 티켓을 준다 그래가지고 댓글을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당첨이 되진 않았고 대신에 이제 빤소공 언니가 보여주신다고 해가지고 영희 페스티벌은 토요일 하루만 다녀왔습니다. 일단 순서상 영희 페스티벌이 선약이었고 그 뒤에 성동구 비욘세 특강 공지가 떠가지고 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동구 특강이 1시부터 3시까지였고 영희 페스티벌에서 비욘세님이랑 셀럽맨님이 진행하게 되시는 팟캐스터 네츠 영혼세가 5시 50분 시작이어서 중간에 시간이 막 바트진 않았어. 그래서 영혼의 노숙자 셀럽맨님이랑 비욘세님이 합체를 하게 되면 영혼세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오랜만에 1타 2피. 근데 1타 2피라고 하기에는 1일 2 비욘세를 하고 와가지고 혼세님도 2번 보고 거기다가 맨님까지 보고 우리 정원이도 보고 하루에 많은 덕질을 하고 왔어요. 일단 성동구가 먼저고 혼세님을 보러 가는 거다 보니까 비욘세 티셔츠를 간만에 꺼내 입었고요. 그리고 사실 비욘세 티 안에 영노자 티셔츠를 입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다른 거를 또 입은 거예요. 그게 좀 스스로 되게 아쉬웠고 성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에 도착을 해가지고 일단 자리를 잡고 그리고 저희 이제 비욘세 한 줌당 텀블러를 들고서 센터에서 준비해주신 음료를 뜨러 가고 있는데 그 센터에 과장님이라는 분이 아는 언니들! 하고 저를 알아봐 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사람을 진짜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군지 몰라가지고 조금 당황할 뻔했는데 과장님이 본인 이름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인사를 또 해주셔가지고 저도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혼세님과 반려견 순찰대원 김정원의 등장!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라 가지고 혼세님도 너무 반가웠지만 우리 정원이 왜 이렇게 반가웠겠어요. 와 근데 나 청계천에 강아지가 못 들어간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혹시나 저처럼 모르고 계셨던 강아지 보호자분들은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그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청계천에 어느 끄트머리 정도는 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혹시 청계천에 산책을 가는데 강아지랑 같이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정원이는 정말 작가님 옆에 얌전히 가만히 있었는데 제 시선이 계속 이제 정원이한테 가잖아요. 막 중간중간 하품도 하고 너무 귀여운 거야. 그렇게 뭐 1인 가구로서의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강아지를 반려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얘기도 하고 뭐 엄청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사실 질문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질문해주는 4분께 광민지 작가님의 신간인 농담의 진심을 선물을 하려고 했다. 근데 질문을 해주신 분이 너무 많아서 공평하게 퀴즈를 내서 맞추시는 4분께 책 선물을 드리겠다 하고 과장님이 진행을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퀴즈를 내자마자 입모양으로 정답을 다 맞췄습니다. 일단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농담의 진심 책에다가 사인을 받으려고 이미 챙겨간 것도 있었고 저보다는 다른 분들이 받으셔야 이게 홍보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일부러 좀 양보를 한 거고요. 사실 제가 고지고대로 정답을 다 맞췄으면 그 책 4권 중에 3권이 제 거여야 됐거든요. 근데 왜 4권 중에 3권이냐 하면 4번째 문제는 생각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없었던 퀴즈이긴 한데 이제 비욘세님이 즉석에서 갑자기 퀴즈를 만들어내서 이런 게 진행이 된 거예요.
첫 번째는 김정원의 유전자 검사, 그 DNA 검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견종은 뭐였을까? 였는데 저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계속 입모양으로 푸들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혼세님을 제외하고는 제 입모양을 아무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강아지가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시고르 자부종도 나왔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군가가 푸들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가져가시게 됐고, 두 번째는 혼세님이 제일 좋아하는 술 종류는 뭘까였는데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맥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다들 막 와인, 샴페인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느라고 맥주를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혼자 계속 맥주 이렇게 입모양만 내면서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와, 진짜 그냥 내가 맞출걸. 어쨌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군가가 맥주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혼세님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가라고 했나? 구기 종목이 뭔가라고 했나? 어쨌든 저는 비욘세 하면은 배구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또 혼자 입모양으로 배구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배구는 생각보다 빨리 맞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혼세님의 인생 영화, 이 농담의 진심 책에도 써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타짜가 그다지 머리에 남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뭐였지? 하고 책을 다시 뒤적거렸습니다. 타짜는 생각보다 정답이 되게 빨리 나와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느렸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책 선물 받으신 분들이 사인을 받으시는 동안 저는 또 천천히 화장실도 갔다 오고 좀 기다렸어요. 근데 저는 항시 좀 그런 편인 게 나는 이미 혼세님이랑 많이 만나보기도 했고 그리고 사인도 혼세님 책마다 다 받았거든요. 이제 그 농담의 진심이 신간이어서 이제 사인을 받으려고 가지고 온 거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 또 앞으로 다른 분들보다는 볼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지간하면 제가 비욘세 행사는 다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받으실 분들 다 받으시고 이제 마지막에 사인을 받으러 이렇게 갔는데 제가 비욘세 티셔츠를 입고 갔잖아요. 근데 비욘세 티셔츠가 살짝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혼세님이 저한테 덥지 않으세요? 라고 하길래 평소에도 많이 겹쳐 입고 다녀서 괜찮다 하고 이제 또 트위터에서 혼세님이 자야 한다라는 글을 쓰셨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라고 했더니 세상 너무 잘 자고 왔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원이는 그럼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영희 페스티벌에 오시냐라고 했더니 정원이 집에 데려다 놓고 옷 갈아입고 오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시던 분들이 영희 페스티벌 가고 싶었는데 저는 못 가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그럼 저는 이따 봬요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지. 근데 영희 페스티벌에서 혼세님이 저를 보셨을까요? 이게 제가 맨 앞자리에서 봤는데 오히려 맨 앞자리가 더 안 보였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영희 페스티벌이 열리는 마포 아트센터로 제가 넘어와가지고 빤소공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는 이제 표만 찾아주고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배고파서 김밥을 좀 먹고 들어갔어요. 원래 이제 다 같이 먹으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나만 먹었어. 그리고 제가 이제 김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왜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여전히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그런 낡은 생각이 좀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희 페스티벌에서는 정말 전 연령의 다양한 삶을 사는 여성들이 다 모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김밥 먹고 잠깐 돌아다니다가 오랜만에 또 우희준님 마주쳐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밖에 이제 부스가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가 고체 가글 키들 부스가 있어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비욘세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들이 이제 혼세님하고 이렇게 아는 사이이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광고 같은 것도 많이 넣으시고 해가지고 뭐 한줌 난 여러분들은 키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너 또 반갑잖아. 그래가지고 당장 거기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키들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키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라고 물으시길래, 저 비욘세님 때문에요. 저 지금 가방에도 키들 있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원래는 샘플 3개가 들어있는 1개, 이렇게 한 팩만 챙겨주시는 건데, 저는 몰래 3개를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비욘세 때문에 키들을 알게 되기도 했고, 키들 하면 비욘세밖에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혹시나 이렇게 영희 페스티벌에서 키들 부스를 하는 게 혼세님의 입김이 조금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그냥 생각만 했는데, 영혼세 진행하실 때 혼세님께서 그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제안을 해주신 비욘세님도 너무 멋있지만 그거를 수락해주신 키들 대표님도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다가 드림킹 소년소녀 합창단 미나님을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사실 저는 시간이 맞으면 제일 보고 싶었던 공연이 드소아베였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게 비욘세님 특강이랑 완전 겹쳐가지고 못 봤는데, 이번 드림킹 셋리스트에 갯바위가 있길래 역시 땡땡이군요 하고 그냥 웃고 지나갔는데, 그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영희 페스티벌에 섭외를 했으면 좋겠는 뮤지션 곡을 커버하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나 씨가 다음 영희 페스티벌에서 이제 송은이 김숙 WV를 보고 싶다, 이런 의미로 갯바위를 한 거였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의 미나님도 땡땡이셔가지고 우리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드링킹의 공연을 직접 못 봐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그 시간대에 드링킹을 직접 본 지인이 영상을 보내줘가지고 잘 봤습니다.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 공연 정말 항상 재미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밖에서 좀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슬슬 자리를 잡아야 영혼세를 볼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입장을 했는데요. 이게 좌석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맨 뒤쪽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우님이 공연하실 때 들어갔고, 근데 이 위치에서 보면 혼세님이랑 맨님이랑 정말 안 보일 텐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중간쯤에 앉아있던 분들이 몇 분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스태프님한테 자리를 옮겨도 되냐? 라고 여쭤보고, 옮겨도 된다. 라고 해서 중간쯤으로 자리를 한번 땡겼어. 근데 정우님 공연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빠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실내 페스티벌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챕터가 끝나면 다 내보냈다가 다시 싹 다 채우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거였던 거예요. 여튼 그렇게 우르르 한번 싹 빠진 틈을 타서 저는 이제 빤소공 언니랑 연두원의 연두님이 앉아 계시는 그쪽으로 다다닥 달려간 거지.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맨 앞으로 자리를 땡겼고요. 근데 저는 또 다리가 편해가지고 맨 앞자리를 선호하긴 하는데, 이게 무대하고 관객석의 단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무대 위에 올려져 있는 앰프랑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긴 했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못 먹어도 첫째 줄이다.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빤소공 언니랑 막 떠들고 있는데, 제 옆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분이 갑자기 저한테 저 혹시 희민님이세요? 하고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세요? 비욘세 한중단이신가요? 하고 여쭤봤는데, 뭐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지금 영혼의 노숙자와 비욘세를 보러 와 있고 나를 알만한 사람이 땡땡이거나 한줌단 말고 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무려 그분의 대답이 저 여성해당 당원이에요 였던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신 적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비혼세 대전 공방 때 제 옆에 앉으셨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드레스 코드가 한복이었어가지고 제가 엄마 한복을 입고 옷고름을 다 풀어헤친 채로 다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거슬려 했었는데, 이분도 제 풀어진 옷고름을 다시 만져주고 싶었대요. 근데 그때는 정말 초면이었어서
그 말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향이 내향인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진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너무 감사했고, 이제 어쨌든 대전 공방에서 그렇게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마지막 트럭 유세 때 유지의 지지 발언 하는 거를 또 보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쉬지 않는 주동아리에서 여성의당으로 여성의제 자동전투부터 고급정치까지 이렇게 방송을 올렸는데 그거를 또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목을 보고 몇 개를 더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GV 갔다 온 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아마 제목을 보고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되게 용기를 많이 내가지고 저한테 말을 걸어주신 거여가지고 다음에 혹시 또 혼자 뻘쭘하면 꼭 현장에 저 있는지 보고 저 있으면 저한테 오시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 방송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너무 정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래서인지 보통은 제 방송이 업로드 되는 날 하트가 2개, 3개 정도는 찍히고 시작을 하는데 지난주 방송은 업로드하고 24시간이 지나도록 하트가 단 하나도 안 찍히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일상이나 취미 덕질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던 분들한테는 너무 갑작스러운가 싶기도 했는데 사실 제가 방송에서 종종 뭐 여성의당 얘기했었어가지고 그렇게 또 이상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하트가 하나도 안 찍히는 거를 보고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정치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높은 허들이 되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 많이 하는데 여성들한테는 정치에 무관심하기를 바라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자한테 정치 너무나도 높은 벽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또 영희 페스티벌에서 만난 분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결국 정치와 멀지 않다. 이거 다 맞닿아 있다. 그런 걸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원분이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여성의당 박진숙 비대위원장님이 연락을 주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트위터에서 대충 보기는 했었는데 그 분이 이 분인지는 난 몰랐지. 근데 그날이 또 마침 유 위원장님이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던 때였는데 그 바쁜 와중에 일부러 짬을 내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결국 어쨌든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그러한 문제들이 전부 다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막 노동, 임금 막 이런 거였기 때문에 좀 더 쉽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한 10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누다가 혹시 트위터 계정 공유가 가능하시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저도 자주 봤던 계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미 저를 팔로잉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바로 마파를 했고요. 뭔가 이제 비보의 땡땡이나 비욘세의 한줌단이 아닌 여성의당 당원을 이렇게 우연히 정말 이게 자만추인 거잖아요. 이렇게 만난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희 시니어 방분도 현장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긴 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여성 세계관 대통합의 영희 페스티벌 너무나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여성 아티스트들만 이렇게 가득가득한 영희 페스티벌로 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내 사랑 비욘세님과 맨님을 또 봐야겠죠? 일단 팟캐스터네츠라는 게 영혼의 노숙자와 비욘세의 합방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쪽의 시그널 음악으로 등장할지가 좀 궁금했어요. 혹시 뭐 2개 다 틀어주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노자 시그널이랑 비욘세 시그널이 이 묘하게 합쳐진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프닝 곡을 두 개 섞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AI 수노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셨대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결국은 비욘세 음악 감독 다미안 님이 만들어주신 걸로 오프닝을 열게 되었고, 그 AI로 해서 망했던 거 중에 짧은 거 하나를 들려주시겠다 해가지고 들려주신 게 정말 대박이었어요. 이게 장르를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갑자기 보컬이 남자로 바뀌었고 리듬이 막 엄청났어. 그래서 그 리듬에 맞춰가지고 맨님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하시는데, 와, 이 영상이 지금 트위터에서 엄청 돌고 있거든요. 너무 신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AI로 해서 망한 거 중에 6분짜리가 있다. 근데 요거는 약간 홍보하는 겸 해서 뭐 비욘세나 영혼의 노숙자에서 공개를 할 것 같다라고 이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비욘세와 영혼의 노숙자를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이제 오프닝 음악과 동시에 세 분이 등장을 하셨는데, 맨님과 혼세님은 팟캐스터네츠라는 이름에 걸맞게 캐스터네츠를 이렇게 치면서 들어오셨고, 영희 페스티벌의 기획자이신 오지은님이 저 끝에서부터 같이 빙글빙글 돌면서 등장을 하셨다가 자연스럽게 퇴장을 하셨습니다. 혹시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찍으신 분이 있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트위터에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등장하시는 영상을 찍으신 분이 있으면 꼭 저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여웠다고. 그리고 이제 혼세님은 성동구 특강이 끝나고 나서 집에 정원이 데려다 놓고 옷 갈아입고 오실 거라고 했어가지고 어떻게 옷을 갈아입고 오시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정장 자켓 같은 것을 입으시고, 그리고 안에는 가슴팍이 조금 파인 그런 옷을 입으셨는데, 가슴을 팔 거면 안전한 데서 파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자켓 같은 경우에는 비욘세에서 힌트를 주셨어가지고 약간 정장 느낌으로 입고 오시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 파인 옷 너무 상상치 못했던 것이어서 와우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그리고 맨님은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나풀나풀한 그런 어떤 되게 가벼운 느낌의 원피스를 입고 오셨는데, 두 분 다 각자 취향도 너무 잘 보이고 또 각자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아마 두 분 의상 같은 경우에는 사진 보실 분들은 다 보셨겠죠? 그리고 또 이제 맨님이 관객들을 보면서 뒤에 나오는 쟁쟁한 라인업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앞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비욘세 한 줌단이자 영노자의 맷집들인 저희가 굉장히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영혼세 두 분이 이렇게 큰 객석, 이런 공연장,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다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끝나기 전까지 한 5번 정도는 웃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5번이 뭐예요? 50분 내내 오셨습니다. 진짜. 와, 너무 재밌었어. 세상 이렇게 웃겨도 되는 거냐고. 막 광대 책임감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뭐 의상 선택의 비하인드라던가, 비밀보장을 듣던 맨님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 비밀보장이랑 영노자를 듣던 혼세님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 뭐 이렇게 따지면 저도 비밀보장과 비혼세와 영노자와 뭐 이런 것들을 듣다가 팟캐스트를 하게 된 사람으로서 어쨌든 그런 그 연대기 같은 거를 사실 예전에 다 들었었지만 또 듣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정말 제일 히트를 쳤던 것은 페미니즘을 페미니즘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쪽 얘기. 근데 진짜 지금 다시 생각해도 좀 열받는 게, 이렇게 작가로서 오래 일하신 우리 작가님도 사상검증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거기 계셨던 모든 분들이 같이 분노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비욘세님이 맨님을 TV 쪽으로 끌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셀럽 맨님의 넷플릭스 데뷔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불행 이야기 5단계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가 흘러 기침을 조심해야 된다 라는 교훈으로 마무리가 좀 되었던 것 같은데, 와, 근데 여기서 또 친구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냥 이거는 이제 팟캐스트 안에서 우리끼리 하는 저거긴 한데, 맨님이 빤스를 한번 내려주시니까 혼세님도 같이 빤스를 한번 내려주시는, 정말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이런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두 분 우정 영원하시기를 정말 응원하겠고요. 아, 정말 영희 페스티벌을 얼마나 성공시키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온다. 근데 또 눈물 닦으면 에피소드라고 맨님이나 혼세님이나 힘든 거를 되게 재미있게 승화시키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쪽, 끙차, 기침 이런 말만 나오면 웃음이 터지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또 이제 본인들 각자의 방송에서도 안 해주신 이런 깊은 얘기들 다 풀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멘트 하실 때 혼세님께서 영희가 망쳐봤자 철수보다 망치겠어요? 라고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맨님이 여러분의 곁에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많은 영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주신 말씀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에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을 기준으로는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언제 볼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정말 100%, 200% 공감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팟캐스트 비욘세 방송이 지금 331회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펑크가 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실함 자체로도 저의 팟캐스트 롤모델이시기도 한데, 맨님은 살짝 힘들 때, 이제 영노자를 쉴 때도 있으셨으니까, 그럴 때 이제 혼세님이 맨님을 잡돌이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마 나왔던 말인 것 같아요. 혼세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매주 할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혼세님께서 한 번 쉬면 계속 쉴 것 같다. 나랑 성격이 비슷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다 하셨는데, 네, 완전 진짜 제가 너무 공감했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그 얘기 자주 했잖아요. 저도 진짜 너무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번 한 번을 쉬면 영영 다시는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다. 그나마 팟캐스트를 매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 그래서 지겨우시겠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방송을 펑크 내는 것보다는 뭐 짧게 5분, 10분이라도 방송을 매주 꾸준히 낼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항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그리고 또 뭐 있지? 요즘에 저 그 쉬한주로 사연이 별로 안 오고 있는데,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은 메일 보내주세요. 그냥 본인 얘긴데 하고 싶은 거 있다. 아니면 제 방송을 듣고 뭐 이런 게 있다. 예,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다 읽어드립니다. 예, 늦더라도 꼭 다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영혼세를 할 것 같으면 한 3시간 정도는 해주셨으면 싶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짧은 50분의 시간 다 끝났고요. 저는 조금 피곤해가지고 집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끝까지 본다고 해서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자리도 맨 앞자리여가지고 그냥 앉아있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무대셨던 이상은님의 라이브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론 제가 차량 mp3에 담아서 들을 정도로 좋아하는 넌 아름다워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약간 그 이상은님의 무대를 보면서 이게 정말 전 세대 대통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약간 제가 이런 거에 울컥하거든요. 이제 공연이 다 끝나서 앵콜까지도 다 끝나서 관객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무대가 끝나고 나서 그냥 그 흘러나오는 이상은님의 노래를 관객분들이 모두 따라 부르면서 그거를 끝까지 즐기시는 걸 보니까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거의 전 국민이 안다고 생각되는 비밀의 화원이나 언젠가는 이런 곡들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중간에 제가 잘 모르는 곡들을 해주셨는데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도 여운이 조금 남아서 일부러 좀 찾아 듣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빤소공 언니가 다 끝나고 밥 먹으러 갈 거냐고 물어봐 줬는데 제가 원래대로라면 무조건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마침 친언니가 잠깐 들렀다 가라 라고 해가지고 아쉽게 밥 먹으러는 같이 못 갔어요. 그리고 원래 저랑 빤소공 언니랑 연두원님이랑 셋이 같이 먹으려고 김밥을 3줄을 사갔었는데 연두님이 못 드셔가지고 그 김밥이 제 가방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지하철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 참치김밥을 꺼내가지고 언니 집에서 먹었고, 그리고 언니가 토스트도 해줘가지고 그것까지 먹고, 그리고 언니의 덕질 얘기를 좀 듣다가 피곤해서 귀가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니까 트위터에서 영희 페스티벌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물론 금요일 밤에도 난리가 조금 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좀 더 난리가 나 있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은 일요일인데 오늘 공연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더 난리가 날지 상상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의 헤드라이너 김유나거든요. 솔직히 제가 좀 정신적, 금전적 여유가 있었으면 정말 이틀권이나 3일권을 끊어가지고 김유나님을 봤을 텐데 제가 그럴 좀 여유가 없었어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거를 빤소공 언니가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의 멘탈 관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언니한테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그 트위터 영희 페스티벌 후기 같은 걸 막 이렇게 보는데 아니 보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꽤 많이 같은 곳에 있었는데 서로 몰라가지고 인사를 다 못하고 온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아예 시간표 체크를 좀 잘 해가지고 좀 클럽데이처럼 여기저기 이동을 해봐도 재밌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씻고 누워가지고 밀린 트위터를 막 보고 있는데 혼세님이 트위터에다가 영희 페스티벌 사람들 약간 시급받는 예능 웃음 더빙 알바 실존하는 직업임처럼 웃어주셔가지고 집 가는 길에 상품권이라도 쥐어드려야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따숩게 해주셨다. 모두가 이 페스티벌에 집 문서 땅 문서 다 건 사람처럼 도끼를 품고 호응해주심. 라인업을 뛰어넘는 쟁쟁한 관객 소나트 모양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거기다가 인용으로 사랑하니까 하트라고 썼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리액션들이었어요. 누가 하라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맨님도 트위터에다가 오늘 혼세와 영입회에서 가장 저급함 괄호에서 그래도 웃겼잖아요. 괄호 닫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왔어요. 크크크크크크 세상에는 이런 여자 저런 여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 이쪽 다 섞인 관객분들 호응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영입회 영원해 하고 또 소나트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그 맨님 글에다가 어떤 분이 모두들 기침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써주신 그 인용이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저도 너무 웃겨서 살에 들릴 뻔했잖아요. 기침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썼어. 근데 정말 이 여인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영희 페스티벌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건데, 왜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이제 서울국제도서전 시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슬슬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또 어떤 책에 빠져버릴지 스스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제가 당장 도서관에서 빌린 책부터 좀 읽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봄알람에서 나온 성매매 뿌리 뽑기를 빌렸다가 반납 기간 안에 다 못 읽을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강제적으로 독서 라이브를 좀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렇게 감시의 눈을 만드니까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허민숙 입법조사관님의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를 빌렸는데 요거는 생각보다 조금 읽었습니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도
좋아하는 거를 계속 열심히 좋아할 예정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반기에 저의 덕질 행사들이 몰빵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이제 두렵기 시작하고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예정이고, 저처럼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거나 아니면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메일이나 댓글로 사연 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동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동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제가 지금 마지막 멘트를 읽으면서 순간 생각했는데, 제가 영희 페스티벌에서 만났다고 했던 그 당원분이 저 지난주에 그 여성정치 그 편을 들으면서 자기가 1.2배속을 잘못 눌렀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저는 나름대로 방송하면서 말을 조금 천천히 한다고 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날은 좀 저희 둘 다 좀 되게 흥분해가지고 말이 좀 빨랐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약간 1.2배속 같은 느낌이 살짝 나가지고 그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말이 정말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